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중물 박승입니다. 이제 그 10일에 손해평가사 시험 일정이 지금 공지가 됐죠. 예, 4월 7일 날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1회부터 10회까지는 항상 6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게, 아마 그 손해평가사 시험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제시했나 봐요. 그 6월 달에 가장 농사가 굉장히 바쁠 때인데, 그때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준비가 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좀 바꿔달라 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5월 달에 이제 그 시험을 봅니다. 5월 10일 날에, 10일에, 1차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렇게 녹음하는 거 들어봐 보면 참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녹음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만든 교재만큼은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제 교재로 이왕 공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 교재 안내 드리려고 사실 이 지금 동영상을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간단한 소개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차 강의 한 지가 이제 금년이 4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학원처럼 뭐 광고도 이렇게 뭐 많이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무명처럼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놔도 별로 이렇게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역설적이기도 시험 이제 1차 시험 치르잖아요. 제가 이제 8회부터 강의했는데 8회, 9회, 10회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뭡니까 시험 전에 시험 2, 3주 전에 뭡니까 1차 시험 강의 올려놓은 것 중에서 조회수에는 제가 탑이에요. 뭐 2, 3주 만에 제가 조회수가 적게는 4천회, 뭐 많게는 7천회가 넘게 제 동영상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보면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뭡니까 시험 전에는 굉장히 그 홍이 굉장히 높은 강의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께서 혹시나 하고 이게 뭐지 하고 우연찮게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냥 혹시나 하고 클릭했는데 뭐 이렇게 다들고 있으니까 야, 이 양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좀 이제 뭡니까 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금년에 지금 현재 지금 1차 제 강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차 강의 수강하신 분 한 분께서 신청 이유가 굉장히 독특해요. 예, 어떤가 하면 다 그 모 카페 굉장히 큰 카페죠.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어진 카페니까 제가 뭐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손해평가사 준비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 카페 선생님께서 재배학은 그분도 당연하게 뭡니까 1차 교재도 만들고 지금 2차 교재도 만들고 그러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재배학은 박선 선생님 강의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요. 좋아요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제 강의를 신청하셔서 수강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 뭐 혹시나 하고 눌렀는데 조회수가 뭐 2회, 1회 뭐 이런 상태에서 야, 이 사람 거 혹시 어떨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사실 식당 들어가면은 손님이 없으면 그냥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강의는 아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간단하게 제 그 교재를 안내 드리면 출제 가능한 필수사항. 저는 이제 굉장히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뭐 무대뽀로 막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것도 공부하세요, 저것도 공부하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야 출제가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이거를 미리 분석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을 1차, 2차를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쉽게 이렇게 한 해 만에 뭡니까 1차, 2차를 동차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내용을 이렇게 뭐 교재에다 싣고 또 중요한 게 특히나 이제 재배학 같은 경우는 저 또한 이제 뭡니까 재배학 분야는 저 또한 이제 뭐 농촌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해 도모 차원에서 모든 뭡니까 그런 그 용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진을 함께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으니 그게 굉장히 교재에 대해서 많이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까지는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제가 뭡니까
카페를 작년 6월 5일날에 만들었어요. 많은 팬들께서 카페에서 만들어 좀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카페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카페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에다 이제 많은 동영상이 올라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 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1회부터 10회까지 기출문제, 연목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어떤 자격 시험이든지 기출문제가 가장 근간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그 안에 각 해당 법조문 아니면 해당 재배학 같은 해당 핵심 키워드 밑에다 기출문제 요 내용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용 따로 공부하고 문제 따로 공부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공부한 즉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딱 그대로 풀어보면서 내가 요 부분을 좀 간과했구나. 그것을 그대로 깨우치면서 다시 복습을 하게 되고, 그 기출 문제가 서너 문제, 5문제, 6문제 이렇게 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머릿속에 숙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집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제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업재본 법령이라고 그러죠. 예, 법과 시행령이 많이 바뀌었는데 기출문제 일반 시중에 나 있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풀면은 여러분들 아예 공부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법 규정이 기출문제 지문화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공부해 갖고는 시험장에 가면 당연하게 그게 맞는 건지 막 이렇게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기출문제도 현재 법령에 맞춰 가지고 다 제가 바꿔서 제가 그 기출문제를 수록을 한 상태예요. 저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그 책 만들 때도 원래 입법 공지가 나온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재를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또 빠뜨렸고 여기도 빠졌고 중간중간에 막 그것을 몇 번이나 많이 이제 수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정말 계속 수정해 가지고 이번에 그 책을 발간하게 될 때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상법보험편은 일반 시중에 있는 책은 대부분 과목당 보통 적게는 300페이지, 많게는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런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재배학 같은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근데 제 책은 상법이 112면, 농제법 110면, 재배학 144면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법보험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가 지문이 좀 길죠. 예, 1회부터 10회까지 다 집어넣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110명 중에서 한 35페이지, 40페이지 그 정도만 공부하면 상법보험편은 어떤 문제라도 풀 수가 있고, 농제법도 마찬가지예요. 한 3분의 1 정도만 공부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중에서도 농제법 같은 공법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법조문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다 수록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글자체를 좀 작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글자체를 크게 하고 칼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 같은 법령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다 표기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재배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44면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재배학 같은 경우는 100면 정도 이상이 공부할 내용이에요. 예, 기출문제가 1회부터 10회까지 다 실고 예상 문제 다 실고 그리고 제가 손해 사정사 문제까지 다 실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정도로는 한 40면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144면 중에서 100면 정도인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재배학 같은 경우는 다 사진을 많이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학습 효과를 보려고 사진을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막 글자가 많은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제 책으로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마다 적중률을 살펴보면 사실 법 두 과목은 그냥 100%라고 하면 됩니다. 예, 제가 만든 교재 내용 이외인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거의 100%라고 적중됐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배학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적중이 됐다. 왜냐하면 재배학은 항상 불이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혹시 제 재배학 공부 방법론 그걸 강의 들어본 분들은 대만 다 아실 거예요. 불이타 문제, 그렇죠? 뭡니까 불이의 타격 해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출제되는 이상한 것이 출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제하고는 다 제가 교재에다 실어놓은 그 내용에서 출제가 있다는 점, 출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안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유튜브에다 많이 비록 맛보기 강의지만 전부는 올릴 수 없죠. 카페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맛보기 강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올려져 있으니까 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가지시게 되면 그 한번 유튜브에 있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보험편은 이제 표지 포함해서 112면이고요. 농제법은 이렇게 110면, 재배학은 144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법본편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나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 공부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파악되는 게 뭐죠? 상법하고 농제법은 법조문 중심 조문만 많이 알면 충분하게 합격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법조문.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법 본편 하면 보험, 일반 이런처럼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고, 그죠? 기업법은 뭐고, 가계법은 이런, 기초적인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 민법 형식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 순서대로 법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 법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법조문 순서별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38조 이것이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법조문 갖고도 조금 이제 의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책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출 문제가 꾸준하게 여기 앞에 1, 2, 3에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 예시로 하기 때문에 제 책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오려붙이기로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예, 파워포인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빠져있는 슬픈지 1회부터 7회까지가 요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는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공부하고 요걸 공부해서 딱 하다 보면 놓친 부분 그런 것이 새로 이렇게 그래서요 30일 이내 여기 왜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죠? 왜 본다라고 이렇게 색칠해야 돼 있을까? 그것이 딱 깨달으면서 공부할 내용이 딱 여기 딱 돼 있구나. 예, 다 돼 있구나. 여기 이런 것이 그쵸? 예, 바로 그런 부분이 딱 이제 깨우쳐지는 순간에 이거 요거 끝이구나 하고 딱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책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리 법조문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법조문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냥 국민기억 헌장 외우듯이 외워봐봐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겠죠. 최근에 이제 법률 효과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 아주 초창기에는 그냥 문헌 그대로 그것을 아는지 법 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출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짜 설명도 해놓고 또 이렇게 사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돼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 문제를 제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원래 이제 8회 때 한번 이걸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난이도가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가 아마 평균 점수로 따지면 9회 대비해서 10회 때 1차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가 10점 정도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도 이번에 많이 합격률이 10%대 유지하다가 이번에 5%대로 떨어진 거 여러분들께서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정 인원으로 손해평가사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서 난이도 올릴 수 있는 거는 농제법은 올릴 방법이 이제 따로 있지만 현재 문제식으로 나온다면
그 법 문제에서는 공법이다 보니까, 그건 뭐 공법이라는 거는 법이 다르고 어다르고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것이 그게 진리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제법으로서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상법 보험편으로 분명히 난이도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뭡니까 최근 그 4년간의 손해사정사 문제를 같이 실었어요. 근데 손해사정사는 뭡니까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넓죠. 예, 손해보험 강론도 나오고 인보험 통식, 인보험 강론까지가 뭡니까 손해사정사 뭡니까 보험계약법 그 시험 범위예요. 우리는 뭐죠? 예, 손해보험 통칙하고 강론에서는 그냥 화재보험까지만 나온다고. 왜냐하면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자인재 조수에 화재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 화재보험 강론 그까지만 딱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사에 관련되는 문제 중에서도 전부 다가 아닌 우리 시험엔 범위에 그 내에 있는 그 법규정이 어떻게 출제됐는가 분명히 다르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도 좀 뭔가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느냐 좀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우리 그 손해평가사보다 훨씬 시험이 오래됐죠. 지금 잘 봐보시면 벌써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그죠? 수십 년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11회인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난이도는 점점 시험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한 똑같은 법규정을 갖고 문제를 놨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풀어보므로써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번에 그 뭡니까 출제 경향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대비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정사 문제도 같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실었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JLD 편에는 뭡니까 1회부터 7회까지는 뭡니까 법주문하고 같이 실었고요. 8회부터 10회까지도 그 앞에다 다 실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회부터 7회까지 그 시험 문제 다 풀고 공부 다 끝난 상태에서 내가 공부가 얼마쯤 됐지 하고 8회부터 10회까지 풀어봤어요. 문제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조금씩은 이제 8회, 9회, 10회로 가면서 조금 난이도는 조금씩 상향은 됐을지 몰라도 형태 같은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얼마쯤 공부가 됐지? 1회부터 7회까지 그 기출문제하고 박승 선생이 그 요약해놓은 그 이론을 공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 치듯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서 여러분께서 80점 이상만 뭡니까 획득할 수 있으면 공부가 됐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용으로 따로 8회, 9회, 10회는 뒤에다 따로 뺐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제법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한 게 없어요. 공법이다 보니까 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그 상법보험편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사법이다 보니까 법을 이제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항상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법은. 그런데 공법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문헌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법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공부할 내용은 없는데, 가장 먼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법 따로, 시행령 따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법 7조 이렇게 돼 있으면, 법 7조는 이렇게 법인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뭐냐면 바로 이 시행령이거든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이 시행령은 대통령, 행정부가,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부령은 누가 만들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장관, 그죠? 각 부서의 장관이 만든 거는 부령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시행령 같은 게 이 대통령령이 바로 밑에 여기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는지를 바로 그대로 같이 공부를 해야만이 이걸 전체를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제법은 지금 이제 책을 편집을 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그 밑에 이제 그 기출문제 그대로 그 관련된 법조문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법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걸로 문제가 제가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지금 이제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농제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이 많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처음 보지 않고 2년 전에 보신 분들이 만약에 좀 이렇게 2차 시험이 결과가 안 좋아갖고 다시 이렇게 응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옛날의 걸로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법은 법규정을 묻는 거니까 이렇게 바뀐 거는 무슨 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 바뀐 규정.
그걸 아니면 새로 신설된 규정에서 무조건 놓고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따 색깔도 다르죠, 그죠? 이렇게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보면은 예상 문제를 또 이렇게 실었어요. 왜 예상 문제를 실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까지 완전히 그 신설 조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기존의 기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신설이 됐는데, 법이 신설이 됐는데 그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상 문제를 따로 이렇게 다 만들어 갖고 뭡니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책이 만들어졌다는 점. 요게 이제 그 농재법으로 따지면, 제가 뭐 농재법이야 뭐 공법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이해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뭐 코멘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단지 이제 혹시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옛날 거 뭐 그대로 뭐 바뀐 규정입니다 불구하고 옛날 그 기출 문제 뭐 이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실어서 책이 제작이 되고 있을 텐데, 저는 다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실제로 11회 때 당장 여러분께서 필요한 그 내용으로 다 바꿨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 기출문제 같은 있죠. 기출문제도 바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답이 막 2개 되고 없게 되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법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예, 중간에 문헌이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다 바꿔서 지금 현재 문제다 실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재배학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재배학은 제가 그렇게 뭐 전공자가 아니어서 사실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법 보험편만큼은 정말 이게 최고의 강의가 아닌가 뭐 그럴 정도로 자신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다 보니까 다들 1차 수험생들은 재배학을 어렵대, 재배학은 꼭 해야 되는데 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재배학에 대해서도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야, 재배학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서 많이 점수 받고 재배학은 과락만 면하는 그런 식으로만 그냥 안내해주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재배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쉽게 이렇게 극복을 한다, 그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시면 알지만은 이렇게 요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수분 과잉시 이런 게 나오면 뒤에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걸로 뭐 핵심 뭡니까 테마별로 이렇게 책을 편집을 한 거예요. 이런 핵심 뭡니까 키워드가 총 108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108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요 내용만 알면 된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뭐 웃자람이 현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야, 웃자람이 뭐냐, 또 막 그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 쓸데없이 많이 자라서 연약하게 되는 것 이래갖고 금방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렇게 사진 이렇게 키가 멀리 쭉쭉쭉 당연히 물을 막이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데 키만 막 때처럼 이렇게 커버리는 거예요. 이게 웃자람 현상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딱 돼 있으면 쉽게 봐서 수분 과잉 현상 맞네. 그냥 그대로 쉽게 연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검색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뭡니까 더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키워드들로 만들었고 바로 여기 있네요. 이런 그 암기사항이라든가 필수기사항 같은 게 있으면 자료사진을 첨부를 했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실 시끄러움이 뭔지 재람이 뭔지 저 진짜 꽂히거든요. 진짜 몰라요. 계속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자꾸 이렇게 연상적으로 봐놓으면 아이고 그래도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봐놓으면 조금이라도 낫겠죠. 이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딱 돼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게 왜 또 이렇게 빼라냐면 요 고추 장미 시끄라면 재난은 최근에 뭡니까 기출 문제가 된 것이 몇 번씩 됐어요. 요게 녹색 이렇게 녹색도 그냥 녹색이 아니겠죠? 이것이 바로 기출 문제에서 출제됐던 품목들이고 샐러리 진달래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던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구나. 특히 이제 강낭 콩 같은 경우는 중성식물이나 콩은 단일식물인가 그래요. 근데 강낭콩은 중성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표시해 놨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제가 이제 머리가 나빠서 저는 암기하고 그런 공부를 잘 못합니다. 저는 항상 이해주의 공부를 해요. 그런데 재배학 같은 경우는 꼭 암기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디냐면 병해충하고 바로 여기 1장 부분.
그 부분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 맨날 나오니까 예, 중성식물이 뭔지를 모르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왜 단일식물 뭐 이런 게 집어넣고 한 개 중성식물하고 딱 집어넣고 딱 뭐가 틀렸어요 하고 이렇게 묻는 문제도 출제됐었거든요. 그러면 중성식물이 뭔지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떠올리면 쉽게 답을 풀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요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암기팁 같은 거 고댕이 강가에서 쓰라고 시장에서 신생리를 사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뭐 병해충 같으면은 역시 도둑질은 뭡니까 탈로를 하지 마입시다. 그게 바로 사상군, 곰팡이균, 균류 그런 것을 암기할 때는 그렇게 또 암기하면 되겠다 해서 암기 팁은 바로 그 달랑 두 군데만 그렇게 암기 팁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고 나머지는 가능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굉장히 뭡니까 제 책을 딱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 고설재배 같은 경우도 고설재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 사진을 하나 딱 해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비닐하우스 그죠?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키우는데 보니까 위에서 다 자라네. 그죠? 여기 철봉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딸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높은 곳 설치해서 재배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 한 장만 딱 떠올리면 이거는 그냥 공부 하나만 이것만 하나만 딱 떠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염류집적 같은 경우도 염류집적이 뭔가 염류집에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거북이 등처럼 쫙쫙쫙 갈라지는 거 토양이 이걸 갖고 염류집적이라고 요거만 딱 떠올리시면 염류집적에 대한 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어요. 이거면 크게 신경 안 써도 이게 거북이 등 뜨 깔아졌구나 이것만 떠올리시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학습도 차원에서 일일이 다 진짜 필요 적재적소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같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책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의 사안인가, 법 상법보험편은, 손해 사정사 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로, 주로 또 이렇게 법 규정별로 따로 이제 문제를 많이 실었는데, 농산물 품질 관리사를 왜 실었냐면, 제가 브리타 문제 재배학 공부 방법론 안내 드릴 때 제가 뒤에 설명드렸죠. 브리타 문제 처음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하고 전혀 생뚱맞은 문제. 예, 와, 이게 나올까?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간혹 가다 보면은 손해사정사, 농산물 품질관리사에 관련되는 문제가 우리한테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 문제가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도 당연하게 최초로 또 나오는 문제가 있겠죠. 농산물 품질관리사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거기는 품질을 관리하는 거니까 수확 후에 어떻게 품질을 관리해야 되냐, 저장법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손해평가사니까 어떻게 작물을 어떠한 재배 환경에서 가장 작물이 잘 자라는가 이런 것이 이제 손해사정사의 알아야 될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는 재배 환경 쪽이 중요한데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수확 이후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거 그죠? 품질 관리니까 그것이 중요해서 분명히 조금은 달라요. 똑같은 재배학을 시험 본다 하더라도 출제되는 형태가 다릅니다. 초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1회, 2회, 3회 선배님들 볼 때는 출제위원께서 손해평가사가 뭔지도 모르다 보니까 공무원 농학이론 시험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출제위원들이 손해평가사가 이런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 그걸로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 책을 잘 보면 제 강의 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브리타 문제 중에서 왜냐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사 출제위원께서 어떤 때는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 손해평가사 시험 출제위원이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 출제위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그래도 우리 손해평가사하고는 그나마 조금 관련성이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은 농학 이론이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근접한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도 따로 이제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출력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 보면 아마 잘 이해를
막 이것저것 검색해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다 풀이까지도 상세하게 다 실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이타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실었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솔제외 같은 글이 나왔죠. 여기 이제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거를 실었다 요거예요. 그쵸? 고솔제외. 왜 이걸 하는 게 잘 다음 화면 보면 알 겁니다. 여기는 염류직조 문제 나왔죠. 뭐죠? 바로 직전에 이거 고솔제배 그죠? 이 손해평가서에 나왔으니까 제가 뭡니까 그런 것들도 다 돼 있겠죠? 염류직조 거북이 이제 일단 쭉쭉 갈라진 거 그죠? 논바닥 쭉쭉 갈라지지. 그게 염류직조 그것만 돌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공부해 나누면 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 또한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뭡니까 책이 뭐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기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께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작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1차 강의는 벌써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카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카페에서 오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그냥 맛보기 강의 몇 개 정도만 지금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이제 1차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강의까지 연속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동차합격했으니까 당연히 1차 공부 이렇게 하고 나면 2차 공부를 어마침 하면은 합격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 본 강의는 지금 현재 다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한 강의당 한 문제씩 맞출 수 있도록 뭡니까? 세 과목이 다 모두 다 과목당 25강으로 강의를 현재 녹음을 마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도 뭐 거의 공부를 안 하죠. 저는 금년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수강생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뭡니까? 그렇게 뭡니까? 카페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는 분도 뭐 신청하시고 했지만, 그렇게 많은 이는 신청을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결국은 보니까, 금년이 5월, 10일날 시험 보죠. 그쵸? 그러면은 저는 한 4월 20일부터 이럴 때 보면은 그럴 때 조회수 아마 봐보세요. 뭐 손해평가사 1차 이렇게 검색을 아마 오직 그냥 박승 동영상이 제일 위에 올라올 겁니다. 예, 그럴 때 되면 이상하게 제가 제일 무조건 검색이 되는데 지금은 왜 검색이 안 되냐면 대형 학원들에서 미리 그냥 딱 하면 고정시켜서 그냥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손해평가사 1차 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보면 조회수가 많이 있어요. 그죠? 맨날 그 위에 상단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클릭해서 그걸로 해갖고 뭡니까? 대부분 듣고 계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전에, 왜 근데 시험 전에 제게 조회수가 올라가겠어요? 그 강의를 들어봐봐야 항상 불안하고 이러니까, 야, 시험 전인데 이제 새로운 거 없나 하고 막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 게 뭐야? 이건 처음 보네? 하고 클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야, 이거구나. 그럴 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시험 전에는 제가 그냥 조회수가 탑을 찍는 겁니다. 네이버에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제가 놀랬다니까. 네이버 손해평가사 1차 치잖아요. 시험 전에는 제 동영상이 그냥 그대로 쫙 깔려요. 그냥 그래요. 손해평가사 이렇게 1차 딱 하면은 제 동영상 올리는 거 있죠. 유튜브에 올리는 거. 그것이 그냥 쫙 제 상단에 그냥 올립니다. 그게 검색이 돼요. 그것도 저 밑에로 올려지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뭡니까, 진짜, 선배님들한테, 뭡니까, 비록, 시험 직전이지만, 무명에서 시험 직전이더라도, 그때, 뭡니까, 탑을, 뭡니까, 조회수가 최고로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많이 도움이 되니까 강의가 이렇게, 조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뭡니까, 제가 마무리 특강은 언제를 하냐면, 이렇게 본 강의로 한번 이렇게 들어놓고, 뭡니까, 책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원서 접수는 4월 7일 날 하잖아요. 그쵸? 예, 이러면 시험 전에 가서, 최종적으로 한번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뭡니까, 새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아버린 거예요. 예, 시험 전에 이렇게 가서 그럴 때부터 공부합시다 하다 보면 좀 불안하니까. 그쵸?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본 강의는 해놔놓고, 그래놓고 이제 뭡니까, 나머지 지금 1차 시험부터 이번에 보시는 분들은 요럴 때부터는 이제 2차 공부를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비어있는 틈에. 그쵸? 그렇게, 제가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마무리 특강을 요럴 때 이제 세 과목에 대해서 실제로 1차 필요한 내용들을 막 딱 요럴 때는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상법 본분 같으면 2차 공부에 필요한 지식도 막 이렇게 떠들고 있고, 손해평가이라는 거 하면은 2차 공부에 뭡니까?
2차 2과목에 대한 부분을 막 제가 떠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만 합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본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도 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 직전에 가서는 오직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만 요 때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 특강은 오직 1차 시험 위주로만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시험 직전에 가서는 모의고사도 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출제를 해갖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뭡니까 5월 10일 날 가서 1차 시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료는 이제 9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뭐 이 강의 들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께서 뭡니까 관심 있으시면 동영상 들어보고 괜찮겠다 하면 카페 오셔가지고 신청하셔서 뭐 들으시면 되잖아요. 공지사항이 다 안내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적어도 책만큼은 진짜 정말 다른 데 이제 수강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책을 제가 이제 판매 안 하고 강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다 제공이 됩니다. 다 제공이 되겠죠. 이 모의고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문제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주는데 뭡니까 다른 데 강의를 미리 신청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뭐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데 뭡니까 교재만 나는 구입할 수 없을까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지금 제가 뭡니까 지금 3년간을 했잖아요. 해온 결과 항상 교재만 좀 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교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으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2차 강의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배송하거나 이런 게 발송하거나 이런 작업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뭡니까 교재를 뭐 따로 만들지 않고 종이로 만들지 않고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때. 근데 이것을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교재로 만든 것보다는 PDF 파일이면 핸드폰에다가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서도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그냥 큼지막하게 볼 수 있고 컴퓨터 화면에다 띄워놔놓고 보면 큼지막하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책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그냥 출력만 걸어갖고 뽑아갖고 그냥 뭡니까 제본만 해버리면 교재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PDF 파일을 많이 원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강의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인해서. 그래서 혹시 뭐랄까 강의 신청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만 판매라도 이번에 좀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강의 신청 안 한 분들한테 절대로 이 소중한 거 뭡니까 판매 안 해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뭡니까 지금 손해평가사 시험이 절대평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 무조건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겁니다. 1차건, 2차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아니더라도 뭡니까 이분들한테도 제공하더라도 강의 신청한 분들한테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재만이라도 팔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교재 안내를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66페이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아무리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공부하면 하루에 한 20면이라는 게 결국 10장이 10장 면수로 따지면 그렇죠? 10장 정도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이 뭡니까? 이 세 과목을 3주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3주면 20일이니까 2일 사니까 400페이지 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많은 양이 아닙니다. 요 한 번만 딱 보시면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한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나온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머릿속에 암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뭡니까 교재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3만 원이니까 이 3만 원을 요게 이제 제 계좌입니다. 요로 이렇게 입금을 하고 나면 저한테는 된방 어느 분이 뭡니까 입금했구나 하는 것이 딱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분한테 제가 이거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PDF 파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입금하고 나면 제 핸드폰 요게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요로 그냥 나 1차 강의 교재 신청했습니다 하고 이름 누구입니다 하고 이메일 주소를 딱 보내주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이메일 주소로 뭡니까 그 교재 파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발송했습니다 하고 뭡니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경 메시지 오는 즉시 제가 뭡니까 컴퓨터에서 그대로 작업해서 메일로 발송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강의
신청하는 거는 미리 제가 원래는 이 교재는 판매한다라고 지금 안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공지사항이 없는데요. 강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뭡니까 그 강의 안내 신청 방법 같은 게 안내가 다 돼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되겠지만 똑같습니다. 만약에 강의를 신청하겠다면은 요 금액을 입금을 하고 나면은 저 이제 이번에 그 강의 신청했습니다 하고 이름하고 1차 강의 신청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PDF 파일을 강의 시간에다 다 누구든지 이렇게 강의 시청한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페 닉네임이 필요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분은 드디어 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어떤 강의든지 막 볼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니까 일반 회원분들이라고 뭐 신청 안 한 분들을 다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닉네임이라는 게 뭐냐면 카페 회원 가입하고 나면 여러분께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뭡니까 글을 쓰면 옆에 그 올라오는 거 있죠. 그쵸? 예, 예. 그것이 바로 그 카페 닉네임이거든요. 이름. 예. 그걸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그 닉네임을 뭡니까?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쵸? 혹시 이제 강의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긴 시간, 이 영상을 청취해 주셔서 계속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여튼 1차 시험 일까지는 여러분들 그리고 2차 시험까지 이번에 뭐 1차 시험 보지만 2차 시험도 또 여러분들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시험일까지 여러분들의 그 기나긴 여정에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